게리가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하면 그는 반드시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헬리크리섬 오일을 외부 증류소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영리빙 회사에게는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게리 영이 건물을 구입한 뒤 단 19일 만에 그 내부에 증류소를 완성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단력과 실행력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크로아티아에서 첫 번째 증류 후 헬리크리섬 더미들을 들어올리는 모습입니다. 게리 영은 또한 동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남부 해안에서 자라는 나무의 고무 수지에서 추출한 프랑킨센스 오일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이 오일은 수지가 채취하기 어렵고 오일을 대량으로 추출하기 힘들며 증류할 때 특수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고가입니다. 역사적으로 유향수지는 공기를 정화하고 영적인 자각을 돕기 위한 종교의식의 향으로 태워졌으며 그 오일은 고대에는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 치유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왕족에게만 허용된 귀한 물질이었고 일반 대중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게리 영은 유향 속의 영적인 차원에서 사람들 간의 소통을 향상시키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유향이 면역 지원 효과뿐만 아니라 심리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도 유익한 이점을 제공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2010년 이집트에서 다큐멘터리 유일한 선물을 촬영하던 중 앞줄에서 말을 타고 있는 야곱과 게리 영입니다. 여기서 왼쪽 사진은 1995년 게리의 첫 번째 오만 여행 당시 보스웰리아 사크라, 즉 신성한 유향나무 아래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메리 영이 직접 촬영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보스웰리아 사크라 나무에서 채취한 아름다운 흰색 유황수지입니다. 게리 영은 프랑킨센스의 흔적에 깊이 매료되었고 그것을 직접 보고 따라가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고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이런 강렬한 열망은 그를 유향의 땅 아라비아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더 깊은 지식과 새로운 발견을 위해 오만과 예멘을 자주 여행했습니다. 1995년 게리와 메리는 오만의 살랄라로 날아가 유바르의 고대 유적지에서 새로운 고고학적 유물을 찾는 여정에 나섰습니다. 그 여행 동안 게리의 마음은 온통 프랑킨센스와 그 수지를 직접 증류할 가능성이 있는 많은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사진과 같이 게리 영은 캐러밴의 거대한 아라비아 사막을 횡단하기 전에 머물던 고대 도시 우바르의 발굴 현장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게리를 스페인의 세비야 도시의 북쪽에 있는 한 증류소로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아름답고 신성한 향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 향기는 마치 영혼을 고양시키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증류소 주인은 매우 친절했고 우리에게 증류 과정에 직접 참여해 보라고 초대해 주었습니다. 추출 챔버 내부에는 수지가 가열되면서 단단하고 끈적이는 껌 조각으로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지를 원형으로 계속 저어주는 블렌더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왼쪽 사진은 1995년 스페인 유향 증류소 내부 모습이고 오른쪽 사진과 같이 게리는 메리와 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 순간들을 열정적으로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교반, 즉 휘저어 섞는 작업은 수지를 계속 느슨하게 하여 오일이 방출되도록 했고 방출된 오일은 서서히 혼합물의 상단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과정은 약 12시간이 소요되는 매우 긴 작업이었기에 그동안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게리는 언젠가 자신의 집에서도 유향 오일을 생산하겠다는 기대를 품고 그곳의 추출 챔버를 복제하기 위해 다시 사진을 찍고 치수를 측정하며 메모장에 직접 스케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을 바꾸게 될 일련의 매혹적인 사건들이 곧 일어나게 됩니다. 오랫동안 계획해왔던 스페인에서의 구체적인 일정은 게리와 함께일 때 종종 그랬던 것처럼 완전히 변경되었습니다. 게리는 개인 비서 켈리 케이스 덕분에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신속하게 움직일 줄 알았고 비행기를 즉시 갈아타는 요령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스페인 여행에서 실제로 프랑킨센스 오일이 증류되는 과정을 직접 보게 되리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놀랐습니다. 하지만 게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그는 새로운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시도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게리는 이 오일이 건강과 웰빙 측면에서 어떤 이점을 줄 수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리는 어떤 식물이든 찾아내고 그 식물을 재배하거나 증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대적으로 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탐구는 언제나 영적인 차원의 바탕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힘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게리와 나눈 오랜 우정을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차원에서의 관계를 빼놓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1990년에 게리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어느 정도 가톨릭 교육에 익숙해 있었지만 영성에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20살 무렵 할머니의 권유로 부장송에 있는 로슈도르 가톨릭 공동체로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각성이 시작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개인적이고 직업적인 의무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피상적인 가톨릭 신자이자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게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랑스럽게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에센셜 오일이 자신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귀중한 오일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게리는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불렀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메시지, 즉 에센셜 오일 제조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다소 충격을 받았고 게리가 혹시 종교를 개인적 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이 아닐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곧 저는 그가 지극히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우정이 점점 깊어지면서 저는 그의 철학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고 우리는 소위 종교적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깊은 차원에서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게리가 처음 프랑스에 유통업자들을 데려왔을 때 우리는 한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게리 형이 유통업자들에게 자신이 기도하는 동안 일어나 손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을 때 저는 꽤 놀랐습니다. 그의 기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것이었고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하듯 자연스럽고도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감사와 다른 사람들의 안녕을 비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게리는 치유의 은사를 지닌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먼저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에게 설탕이 당신을 죽일 수도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2000년 게리가 에콰도르에서 병원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그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들고 병원에 오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우리의 오너 매뉴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진은 마사다산 정상에 서 있는 게리의 모습입니다. 게리는 언제나 영감에 이끌리는 듯했고 신비로운 통찰력을 지닌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경건한 신념에 따라 영리빙 회사를 설립했으며 저는 그가 자신의 신념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다른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을 조건 없이 사랑했습니다. 당시 저는 모든 형태의 영성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때는 온천마을 몽부릉에서 소규모 명상 그룹에도 참여했지만 그 접근 방식이 영성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성장에 치중되어 있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기독교 명상을 알게 되었고 그것은 저에게 진정한 계시와도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이 명상은 1세기 교회 전통을 바탕으로 한 캐나다 베네딕토의 수도사의 가르침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이 명상은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명상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불안, 두려움, 공황 발작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상은 저에게 진정한 웰빙, 더 나은 건강, 그리고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평온함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제가 기독교 명상을 통해 영적인 체험을 했을 때 게리에게 그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는 자신이 매일 명상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응접실이라 부르던 자연 속 황무지에서 말타기를 하며 재충전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삶의 방향을 찾는 시간이 그에게는 명상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게리는 항상 큰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게 바로 그의 본성이었습니다. 한동안 사색적인 사람이 된 저와 행동 중심적인 게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고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우정은 점점 더 깊어지고 강해졌습니다.
특히 생물학적 생명보다 더 큰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믿음, 그리고 이 생 이후에도 영원한 무엇인가와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동일한 확신을 공유했기 때문에 우리의 우정은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영리빙의 초창기부터 게리와 오랫동안 함께해온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그의 영적인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영리빙 회사에 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회사를 거대한 다국적 기업으로만 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게리 영은 영적인 토대 위에 영리빙을 세웠고 그 사명이 오늘날까지도 회사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게리는 돈을 벌기 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라고 자주 말했고 사랑과 관대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특히 성경 본문을 통해 말해지는 영적 덕목을 지닌 탁월한 에센셜 오일을 찾고 연구하도록 그를 끊임없이 격려했습니다. 게리는 이스라엘, 오만, 이집트에 여러 차례 방문했고 도서관에서 수많은 자료를 조사했으며 마사다와 엔게디 같은 성경 속의 장소들도 항상 찾아다녔습니다. 이 사진은 오늘날 많은 이들이 소중히 여기는 고대 성경 오일 컬렉션입니다. 게리는 심지어 성경에 언급된 식물, 수지, 기타 물질에서 추출한 10가지 귀중한 오일 세트를 제작했습니다. 사진의 이 세트는 고대 성경 오일 컬렉션이라 불리며 다음의 오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샌다루드, 중국 계피인 카시아, 사이프러스, 오니차, 샤론의 장미인 시스투스, 머틀, 미르, 프랑킨센스, 레바논 시다, 히솝. 각 오일에는 성경 구절이 함께 수록되어 있어 신앙과 함께 오일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게리는 자신의 믿음을 당당히 자랑스러워했고 대중의 시선이나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직관과 그가 말하는 영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처음부터 게리는 순수하고 완전한 고품질의 에센셜 오일을 공급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사명감을 가졌고 식물의 품종 선택부터 재배, 수확, 증류, 병에 담기 이르기까지 생산의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게리는 모든 이들에게 긍정적인 빛을 비추는 순수한 존재였고 세상을 더욱 밝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제5장에서는 게리 영의 증류에 대한 열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